네, 최강욱, 정의준, 김성애 나를 위해 이재명 제 9회 방송 살아남은 자 김성애입니다. 오늘 이제 정의준 교수님은 이번 주까지는 좀 개인 사정상 못 오고 계시고요. 최강욱 최고님도 지금 뭐 워낙 또 국회 업무가 바쁘셔서 오늘 어디 멀리 가셨죠? 법사위. 네네. 법사위에서 또 회의를 하셔야 돼서 오늘 대신 평소에는 제가 모실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하다니요. 뭐 어마어마하시죠. 지금 방송가에서 제일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심지어 제 딸도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도 여기저기서 나와서 막 아침 방송에도 아침 마당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요즘 잘 오미크론이 좀 많아서 네. 뭐 이제 저는 그래도 뭐 어떻게 운 좋게 감염이 아직 안 돼서 아직 안 됐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안 돼서 방송이 좀 대타 방송 땜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갔는데 진행자가 없어서 대신 진행하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렇군요. 새벽에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쁜 게 그렇습니다. 많이 좀 그 땜빵이 피곤하고. 저한테 왜 한 번도 연락이 안 올까요? 제가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은 어디까지나 엄정 중립. 저는 중립입니다. 예. 저는 오늘 또 왔지만 딱 중립적 시각에서 지금 왔거든요. 네. 저희 지금 재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23일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리면 SMM님 과테말라에서 투표하겠다. 멋지다, 과테말라. 멋지다. 예. 멋지다. 태국 지방에서 방콕으로 10명 7시간 운전해서 투표하러 가는 중이다. 이사나비님.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재외 국민들 어떻게 선거하냐면 딱 지정해서 거기 가서 선거 받아온 다음에 다시 가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처럼 집 옆에 투표소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총영사관이라든지 대사관까지 있으면 살아봤으니까 알죠. 알죠. 야, 1시간, 5시간, 말도 안 8시간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500km 이렇게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진짜 애국자신 거예요. 사실은 하기 네. 싫죠. 한 평사 뭐 그 너무 낭비가 너무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8시간, 10시간씩 걸려서 간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김한순님 오키나와 거주 중이신데 투표소가 없어 아쉽다고. 오키나와도 아마 제가 예. 알기로는 후쿠오카나 저 위에 투표소 있을 겁니다. 총영상한인데까지 예, 가야 돼요. 예. 그러면 뭐 미국인데 비행기 타고 1000마일이면 1600km 대박이죠. 투표하러 가신다. S님 대박이죠. 우편 진짜. 투표 와. 도입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직 투표 못하신 재외국민들 꼭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 선거 때도 22만 6천 명의 재외국민들 투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꼭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이번 투표 뭐 누가 지금 박빙 상황인데 정말 몇만 표 차이로 갈릴 수 있다. 이 22만이면 진짜 큰 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유권자의 그 권리 행사해 주시면 네.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발표된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오늘 좀 정치 쇄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최근에 나선 대선 현안으로 사실 이제 소확행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쪽도 자꾸 작은 이야기들만 하거나 아니면 뭐 다 모르겠고 닥치고 정권 교체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쇄신 승부수를 네. 던진 거 아닙니까? 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 뭐 이제 결선 투표를 대선에서 결선 투표 도입. 그다음에 대통령 중임제 개헌 물론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는 현행법 이야기입니다. 헌법상 부칙에 그 현행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4년, 1년을 손해 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대통령을 못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다당제로 가겠다 이런 의견까지 해서 어제 송영길 대표도 말씀하시고 이재명 후보도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네.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굵직하고요. 사실은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죠. 네. 뭐 저는 처음부터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 자체가 한쪽은 닥치고 정권 교체만 얘기하고 한쪽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서로 공격하는 모양새만 됐었어요. 사실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한 번 딱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일전에 뭐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4년 중임제 얘기하면서 개헌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그때부터 좀 붐이 됐었으면 좋았는데 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늦었지만 저는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개인적 바람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 관철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오늘 있을 TV 토론에서 이 얘기가 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좀 군소정당 후보들은 상당히 찬성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또 이미 많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된다 그러면 조금 정치 개혁의 어떤 바람을 좀 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거는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게 도와줄 것 같지는 않는 생각이 국민의힘은 들어서 지금 이제 정치 쇼다 이런 얘기까지 생쇼하고 있다라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탄력을 받을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태에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이런 안을 던졌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예,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맞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그렇죠.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서 이번 회기라도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일단 김영배 의원이 냈습니다. 예, 지방선거법 법안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거 3인으로 뽑는 걸로 지금 발의를 제가 어제 한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말만 던지지 말고 정말 하는 모습은 발의하는 거예요. 정계 특위를 하든 뭐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모습을 이번 선거만 보지 말고 그 이후에도 하는 모습을 본다면 또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쏠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정말 쇼같이 보인다 그러면 안 주죠 표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위성 정당은 없애는 것으로 하고 그렇죠. 여기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하겠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사실 이제 광주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가능하죠. 예. 대구에서도 또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나오고 나올 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정당 간의 교차가 일어나는 것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맞습니다.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양당제 장점이 있고 다당제 장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난번에 했던 그 편법, 꼼수, 위성정당 이거 뭐 열린민주당이나 뭐 네네. 더불어시민당, 좀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몰각시킨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그것을 이 대선 후보들이 합의를 봐서 돌려야 됩니다. 뭐 민주당이 그래서 많은 의석 얻었고 또 지금 국민의힘도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반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이 모정당인 각각의 민주당과 뭐 그때는 또 무슨 당이었죠? 하여튼 국민의힘 하도 이름을 잘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미래한국당이었나? 예. 하여튼 예. 당에서는 모정당의 모든 지원을 받고 이제 모정당이 사실상 이제 공천을 그렇죠. 실시하는 구조였고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정당으로 열린민주당은 내세웠던 달랐어요. 것인데, 예. 열린민주당은 다른 의미의 정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이게 이제 모자 정당, 네네. 어머니 아들 정당 이런 느낌으로 해서 결국 합당까지 해버렸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달랐던 게 열린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합당을 했던 거고요. 직접 열린민주당의 공천 그래서 제가 과정에는, 지금 예. 다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게 열린민주당 완전 다른 의미의 취지로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그때 무슨 뭐 모자 정당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그렇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없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지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서느냐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만약에 부재자 투표까지 따지면 거의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론 공표 금지 기간까지 따지면 다음 주 수까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다 됐다고 어떻게 좀 봅니다. 전망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변수들은 뭐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여론조사 기간 이거 공표합니까? 갤럽 네, 이게 하셔도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죠. 네, 하셔도 돼요. 예. 갤럽 조사 오늘 보니까 37, 38, 그러니까 1% 포인트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를 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고 이재명 후보는 소폭, 중폭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조사는 오늘 갤럽은 크로스 됐다고 보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따라 붙는 모양새인데 아마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조금 오르는 모양새고 윤석열 후보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두 가지 정도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단일화 부분이거든요. 단일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보시나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네.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0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쪽에 열심히 하면 단일화가 되나요, 그럼? 저는
궁박한 쪽이 단일화를 원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오늘 갤럽 보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자극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계속 본인들이 월등히 앞선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다가 이번 주 조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좁혀져 있고 일부 역전되는 걸 보면서 긴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 지금 뭐 여론조사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한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을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 되면 사실은 뭐 별 그거가 아닌데 혹시나 그 심각성을 깨닫는다 그러면 단일화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단일화 하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지금은 남은 시권은 여론조사는 상태밖에 시간도 안 없는데 됩니다. 시간도 안 됩니다. 거의. 안철수 후보가 무엇을 내주면 단일화를 하는데 나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게 그것도 가능성 희박한 거예요. 뭐 총리직 제안 그리고 따뜻한 길을 안 갈랍니다. 저는 저의 길을 완주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또 물밑 거래했던 흔적에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태규 본부장 얘기가 뭐 합당 얘기 나왔었거든요. 포함해서 네. 그게 밖으로 또 까발려진 이상 쉽게는 안 될 거예요. 쉽게는 안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제한이 갖고 어떤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 자기 어떤 그 명분보다 훨씬 좋은 실리가 들어왔을 때 지금 명분보다 좋은 실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만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사실 상황상은 희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데드라인이라 그럴까요? 네. 언제까지 해야 단일화가 의미가 있다. 혹은 이때까지 한다면 이때까지 할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은 자꾸 예측해보신다면? 그래요. 제가 어제 국민의힘 뭐 인사하고 인터뷰를 좀 하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당일날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일날. 선거 선거 당일? 당일날. 그러니까 네. 말장난인지 뭐 그건지 모르겠어요. 전날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날도 좋고 당일날 해도 투표에 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정말로 박빙승부로 보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쩌면 보면 자기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단일화의 기대 효과가 계속 체감되죠. 첫 번째는 뭐 우리 알다시피 28일 있을 인쇄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의 끝났어요 지금. 28일 사전 투표 그리고 당일 선거인데 실제로는 계속 체감될 것 같고요. 28일 저는 개인적으로 28일 넘어가면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8일이 딴 사람들은 막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쇄용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인쇄용지 이제 그 이름 더 가버리면 사태 찍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찍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관련된 질문 마지막 하나 네. 더. 만약 27일에 단일화가 된다면 네.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지는 않은데 글쎄요 뭐 그걸로 모든 게 끝난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 오는 거고 시작점은 분명히 단일화가 결렬됐을 때부터 추세가 올라갔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다른 요인들까지 결합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모양새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단일화 일주일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제 승패가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래도 변수들은 있지 않나. 그렇지만 1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정치 현안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공약 이야기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모든 데가 전장이지만 대표적인 전장 중에 하나가 2030 여성들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가 표를 안 정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로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도 했습니다만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게 산과랑 부인과잖아요. 그렇죠. 산은 애를 낳는 거고 부인은 말 그대로 부인 관련된 과인데 이건 그러면 이제 뭐 말장난인 것 같지만 임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못 가죠. 사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그렇죠.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건강 의학과로 명칭을 좀 변경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제가 이제 경기도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뭐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원래 서울 외곽 순환도로 그랬어요. 네. 지금 수도권 순환 뭐 제일 순환도로 제2 순환도로 바꿨잖아요. 아하. 그걸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바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는데 사람 기분이 달라요. 내가 외곽에 살는 건 저는 서울 외곽에 사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항상 외곽 도로를 돌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도로인데 왜 이걸 외곽이라고 하냐 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 사람 아니면 어떤 명칭의 이름을 어떻게 부여하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 건강의학과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소아과도 소아청소년 뭐 이렇게 바꾼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꿨고 그렇죠.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청소년들까지 자연스럽게 그렇죠. 드나들도록. 근데 이건 좀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성건강의학과로 이름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난임 부부의 정부 지원. 사실 지금처럼 출생률 떨어질 때 낫겠다라는 분들은 무조건 저희가 국가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요즘 노산도 많고 이래서 부부 7쌍 중에 한 쌍의 이 난임 문제로 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신생아 10명 중에서 1명이 소위 말하는 이 난임 시술을 통해서 맞습니다. 태어나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왔는데 이거 사실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출산 관련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제가 또 통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최근에 출산율이 뭐 0.77 뭐 한 쌍이 낳는 게 0.82인가 거기서 0.77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산 같은 걸 많이 써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좀 간접적인 어떤 그런 건데 네. 특히 난임 부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차피 돈 쓴다고 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출산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좀 더 진짜 제가 지금 정확한 건 제가 법적 지식은 별로 없는데 횟수 같은 거 제한도 있고 그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돼 있거든요. 예. 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그건 완전 출산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그럼 거니까 이제 뭐 당연히 해야 이건 되겠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기준을 바꾸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넓혀가는 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추진 좀 요거는 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공약을 갖고 실천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모든 청소년 대상 HPV 백신 일명 자궁경부암 백신. 요거 사실 저희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게 이제 자궁경부암을 유도하는 이 바이러스를 이거 주사만 맞으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같은 경우 이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도 꼭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5가 7가 이런 막 비용이 30만 원, 50만 원 되게 비쌌어요. 이것도 무료 접종으로 바꿔서 모든 청소년들이 맞게 만드는 거 이거는 건강을 굉장히 예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이거는 공약이라는 뭐 생각이 들어서요. 여야 할 거 없이 누구한테 다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 예. 저도 뭐 저희 딸이 이제 있는데 청소년인데 뭐 제가 알기로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혜택 받아서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돈을 내고 맞았던 거. 그때는 이제 지금 내는 경우는 국가 이런 정도면 하여튼 4, 50만 원 돈을 그렇죠. 들이고서 돈 내야 그것도 3번을 맞아야 돼서 예. 이거는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아닌가 거예요 생각을 사실 하고 당연한 있습니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임, 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도 좀 확대를 해서 지금 피임 시술법이 개발은 됐는데 이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좀 어떤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임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임신을 중지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형 카메라 및 불법 카메라 범죄 방지 이거 참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무려 지난 5년 동안 3만 건의 범죄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변형 카메라가 뭐냐면 이런 게 변형 카메라예요. 여기 딱 들어가서 네. 찍을 수 있는 그런 거. 뭐 다른 이 전화기 말고 이런 다른 걸로 요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거. 변형 카메라 방지할 수 있는 거. 뭐 반드시 필요한 거지 사실은. 이게 지금 한 해 10만 건씩 수입이 되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개인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변형 카메라 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촬영 단속 인프라를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또 여성 관련된 공약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가는 과정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공약들 주변 분들한테 잘 소개해 주시고 좀 퍼날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법정 토론 나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치 분야 관련이죠.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오늘 토론회는 상당히 저는 중요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이슈가 잘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 있을 여론조사, 그 주초 여론조사가 거의 마지막 여론조사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 분야이긴 한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제시한 정치 개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판단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외교적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의 후보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국민들이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준비 안 된 후보, 또 준비된 후보, 또 어떤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볼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토론회 시청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금요일 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볼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같은 시간에 유튜브 생중계를 그게 했다고 또 제가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왜 그걸 하냐고 가만히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 대표라면 그걸 봐야 돼요. 네. 저라도 보는데 그렇죠. 당 대표가 안 본다는 게 좀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거는 약간은 좀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후보로부터. 예. 같은 시간에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좀 잘 대응하고 그렇게 한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정치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경제보다 더 약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한 지 지금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 10년 이상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몇 선입니까? 이재명은 언제부터 선거에 나왔습니까? 약간 여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정치 얘기를 또 안보라든지 외교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이제껏 지금 던진 얘기들이 사실은 좀 그렇게 이게 논리적이기보다는 약간은 자기 어떤 신념보다는 누구한테 듣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듣고 잘 모르고 얘기했던 거는 금방 탄로가 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아직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불안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눈을 좀 돌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그 동시간에 개인 유튜브를 한다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이 드는데 모릅니다. 얼만큼 준비했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이번에 한 가지 빼먹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단일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토론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도. 토론에서 이게 우리 기억날 거예요. 절레절레 기억나는데 안철수 후보가 얘기 나오는데 토론회 할 때 이번에도 막 누구한테 공격하고 누구 질문하는 거 누구한테 많이 가느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태도를 보면 아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물 밑에서 무슨 교섭이 있는지를 100% 알 수, 한 10분만 지나면 이게 끝났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윤석열 후보의 태도에서도 또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거라고. 그 토론회가 이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펼쳐지는 권력구조 개편, 남북관계 외교안보 정책 관련된 토론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12일 남았습니다. 주변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전화 한 통 돌리는 것,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카톡 이렇게 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그 짤들과 데이터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계신 분들과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소감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애 우리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김성애 대변인님, 직책이 대변인 아니시죠? 대변인님. 여기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성애 대변인님이 항상 제가 좀 질문하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이분은 모르는 게 어디 없냐, 통찰력에 대해서 항상 감동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자기 말씀 안 하시고 자꾸 질문만 해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을 잘하고 있나? 이 형님이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약간 주저하면서 말을 조금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 너무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저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응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유권자의 그 투표 잘 행사하셔가지고 좋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최강욱, 정의준, 김성애 중에 김성애만 있는 나를 위해 이재명, 오늘 특별 게스트 박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진행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최강욱, 정의준, 김성애 3강으로 다시 뭉칠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를 12시 3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 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 다당제 국민통합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정치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국민통합정부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국민통합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서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정치 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 함께 더 좋은 개혁안과 실천을 담보할 더 좋은 방안을 찾고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함께 실천합시다. 불가역적 정치교체의 물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지금 재밍에서 대국민 투표 참여 캠페인 앞으로 챌린지를 진행 중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재밍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제게 응원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 힘차게 나아갑시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뭐야? 포스터가 있네? 뭐지? 뭐야?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뭐 움직여? 우와. 벽보가 붙어 있네? 기념으로 찍어야겠다. 우와. 아니, 우와. 아니, 후보 움직여, 이렇게? 우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사진이 움직이는 거는 처음 보시죠? 나를 위한 선택 기호 1번 이재명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랑 같이 하트